대전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남녘에서 시작된 봄 기운이 이곳 대전에서 활짝 만개한 것 같습니다. 화사하게 만개한 살구꽃, 벚꽃을 보니 진짜 봄이로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대전은 영원함과 서울을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듯이 대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되짚어보면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얻으면 승리했고 충청의 신뢰를 잃을 때 패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대전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뛰겠습니다. 뼈를 깎는 사직생의 혁신으로 대전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반드시 결초 보온할 각오를 다짐합니다. 당원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피땀으로 일구고 갖고 온 60년 전통의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당당한 수권 정당이기도 합니다.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강령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을 위해서라면 1000번, 10,000번 희생하고 헌신하는 평생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데 어찌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5.4 전당대회는 반성과 성찰을 넘어서 새로운 승리를 일구는 장쾌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5.4 전당대회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당대표 후보 3분, 최고위원 후보 7분, 모두 10분께 여러분 뜨거운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전시당위원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한 이상민 동지께서 아울러 역시 우리 민주당의 보배요 자랑입니다. 이상민 후보에게도 아낌없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 옆방에 바로 D-Day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과 함께 해주신 당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혁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혁신 또 혁신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서 정권을 재탈환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과 승리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문희상 대표님, 우리 국민은 대선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5년 뒤에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과연 5년 뒤에 우리의 지도자는 탄생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원탁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미국과 같이 대선 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5년 뒤에 민주당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원탁회의를 즉각 구성하고
주도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걸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단일화에 연연해서는 대선에 필패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 많습니다. 가까이 안희정 지사를 비롯하여 송영길 시장, 우리 당의 소중한 대선 후보군들을 대선 후보 원탁회의를 통해서 5년 내내 준비하고 준비시켜서 민주당의 당당한 지도자로 내놓게 되면 국민들은 5년 뒤에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주도해 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희망을 찾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대전 방언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큰일이 났습니다. 60년 우리 전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대세론이다, 대양부재론이다 하며 전당대회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앞에는 세 가지의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분열의 길입니다. 주류대표, 비주류대표, 친노, 대선, 책임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이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있는 길은 고사의 길입니다. 분명한 혁신, 무난한 혁신, 분명한 혁신 아니면 당이 고사됩니다. 이름은 5년이 연장될 수 있다 하더라도 5년 뒤에 어떠한 희망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재탄생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선 후보 원탁회의를 가동하고 분권형 민주당을 만들고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면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거고 민주당은 재탄생의 길로 다시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재탄생의 길에 기호 1번 저 강기정이 앞장설 테니까 대전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의 강령을 개정하는 이런 일을 우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령 개정 필요합니다만 일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의 노선, 진보 개혁 노선이다. 60년 내내 우리 민주당이 발전시켜오는 것은 진보 개혁 노선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중도가 뭡니까? 중도란 중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도입니다. 중원을 끌어들이고 중간층을 끌어들이고 중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도입니다. 진보 개혁 노선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가치 노선이고, 중도란 것은 그 진보 개혁 노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당원 개정 과정에서 자꾸 진보 개혁 노선을 후퇴시켜 마치 중도 개혁 노선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나아갈 길이다. 대선 패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진보 개혁 노선이 중도 노선으로 가야 이긴다. 그것이 대선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60년 전통 속에서 확고히 지켜진 것은 진보 개혁 노선이고, 중도란 진보 개혁 노선을 지키고 넓히고 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강령은 진보 개혁 노선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민주당이 조직적으로는 분권형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분권형 정당이 뭐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중앙당 대표 최고위원이 결정하던 우리 민주당을 이제는 246개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지구당 당원들이 결정하고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그 지구당에서 결정하는 것을 분권형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노선과 정책도 그동안에
중앙당의 일부만 공유되었고 밑으로 뿌리로 생활 현장으로 당원 속으로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출마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분권형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246개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그 지구당 이름을 생활정치센터로 이름 붙여서 246군데에 중앙당 재정 260억도 내려가고 분권형 정당이 만들어질 때만이 우리의 좋은 정책, 좋은 강령도 국민들 속에 널리 퍼질 거라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분권형 정당이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 이루어지리라, 나아갈 길이라 확신에 빠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일 때는 얼굴을 바꿉니다. 그것도 새롭고 젊은 얼굴로 위기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운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번에는 아쉽게 안 됐지만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되고 싶은, 이번에는 2번 기호 2번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체감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대전의 실업률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법안의 조속한 통과, 국제 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국비 지원, 충청권 광역 도로망의 조기 착공, 대전 지방의료원의 설립, 뭐 하나 제대로 돼가는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챙기겠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분노는 여전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민생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쓰러지고 불행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준비 안 된 세력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 독한 마음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 아래 모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에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싸웁시다. 이제는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비주류, 주류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그 힘 모아서 혁신에 나섭시다. 부탁합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그만둡시다.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것이 곧 민주당의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그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앞선 숙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준비하십시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이상민 시당위원장님, 박범계 의원님, 강내구 위원장님, 이서령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순 위원장님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에서는 모두가 승리하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선 민주당을 당원 여러분이 주인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당의 당원 헌법 1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당원 1조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우리 당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이 중요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조항이 당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당원에서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반드시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원 1조를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전에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 민주당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하나 없다고 비난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지역구를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조용히 살면서 제 정치 인생 뒤돌아보니까 다른 건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기여했다. 우리 정권 민주정권 10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는 것이 김한길이의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요즘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 다시 구해내는데 김한길이가 쓰일 수 있다면 김한길이 또 한 번 큰 보람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저는 정치적 야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대표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김한길이가 망가지고 상처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자리에서 당대표가 꼽히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는 거름이 돼서 민주당이 꼽히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우리 민주당이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야무지게 준비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십니다. 김한길은 여러분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민 의원님 시당위원장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기 여러분, 여러 동기분들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 길은 오직 혁신뿐입니다. 혁신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대표가 무능한 조직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그 뒤안길을 보면 혁신적인 대표가 있습니다. 저희 이용석은 간 곳마다 혁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압승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동지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훌륭한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 인사혁명 저 이용섭이 이룰 것입니다. 동기 여러분께서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면 반드시 공천받는 공천혁신 시스템 제가 만들 것입니다. 저 이용섭은 고질적인 개파주의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이용섭의 판단 기준은 항상 옳고 그름이었고 민주당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동기들의 힘을 얻어서 민주당의 못된 개파주의 없애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저의 약속은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앞으로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만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도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 이런 문제를 놓고 TV에서 예비장관과 실질 장관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예비장관이 더 뛰어나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민주당의 수권 능력 인정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우리가 수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수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세 번째 약속은 원내대표에 상응하는 원내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원내위원장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인물들을 적극 발탁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구당을 포함해서 지역위원회 활성화 대책도 제가 제시할 것입니다. 저의 네 번째 약속은 당원들을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실 것입니다. 당의 주요 문제는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언제 당원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민주정치연구원을 혁신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싱크탱크로 키울 뿐만 아니라 당원 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곳 대전에서도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고 떳떳한 민주당 이용섭이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들 여러분,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치는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저는 사상 최초로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저의 도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성공하면 정치권에서도 원칙과 정의와 정도를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에 대반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여의도 정치는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 이용섭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책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5대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안보 불안, 노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섭이라면 국민들의 5대 불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시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와 단일화 없이 민주당 간판으로 승리하는 실력있고 당당한 민주당 제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니편 내편 주류와 비주류와 같은 편가르기와 분열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민주당을 깨는 분열적 지도자이고 누가 민주당을 지킬 지도자인지 여러분께서 잘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용섭이 확실하게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은 스스로를 때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촛불은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를 밝게 한다고 합니다. 저 이용섭이 저 스스로를 기꺼이 때리고 태워서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후보님 수고. 예, 존경하는 대전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대전시 동지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 맞서 세종시와 과학벨트 지켜낸 기호 7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대전에서 민주당 최고원 후보로 여러 번까지 쓰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대전과 충남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한다는 것, 어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 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냈고 지금 승리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충청의 자랑스러운 사선이 박병석 국회부회장님, 이상민 시당위원장님, 박범계 의원님, 강래구 박영순, 이서정 위원장님, 권선택 선명열 전 의원님, 허태정 구청장님과 시의원 부의원님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피와 땀을 일궈낸 고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장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과학벨트 대전시당 동지들과 함께 지킨 양심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과학벨트 부집입 전액 복구로 하겠습니다. 둘째,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대전시를 과학도시 메카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저 양승두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대선 패배의 약속을 듣고 내 탓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의뢰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희망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대선 패배의 약속을 듣고 민주당 재건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아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하여 희망의 전당대회, 힘찬 전당대회를 다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B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실행적 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의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의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영원함과 서울 경쟁이 있는 대한민국의 허리, 중부권인 충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승리 길이요, 정권 교체의 확실한 길입니다. 충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 양성주의 손을 잡으십시오. 강국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가 무엇입니까? 개혁의 실천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민주당의 수십 가지 개혁 방안, 수백 가지 혁신 방안,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안철수 후보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실천이고 신뢰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민주당의 새 얼굴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양승조 40.19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원에 맞서 21일간 단식투쟁도 했습니다. 중과도 맞바꿀 강인한 의지와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저 양승주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인회가 성실한 저 양승주가 진리와 실력에서 안철수를 능가하는 새로운 민주당 노선에 맨 밑바닥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일리와 강단에는 성실한 저 양승조와 대전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전시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을 되찾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7번 양승조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양승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선 의원입니다. 초선 시절부터 택시를 시작해서 9년째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왜 9년씩이나 보냐고 물으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냐고 지역 언론에서 비하하길래 10년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래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할 겁니다. 저는 택시를 하면서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바닥 정치를 체험합니다. 우리 민주당 훌륭한 의원님들 말씀 참 잘하십니다. 논리 좋으십니다. 그러나 서민 정치, 바닥 정치, 이 서민들의 양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뼛속같이 바꾸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세 분의 당대표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 방안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의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파 정치에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민주당의 지혜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계파 정치. 개혁을 하려면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계파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알량한 이기심, 이런 것들이 계파 간 담합을 만들었고 당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많은 후보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계파 일치 없이는 모두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대전당원 동지 여러분, 다행히도 계파 해체에 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오사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줄세우기 형태 근절에 동참하는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의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사전당대회는 당을 혁신하는 전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계파 해체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서명이 물결을 이루어서 민주당의 계파 해체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안방인 세종시에서 이해찬 대표님께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결단이 하십시오. 친노계파 해체 이해찬 대표님께서 선언해 주십시오. 몰래 맞을 각오로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6분의 최고위원님께 호소하고 동참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 우리 민주당의 굳건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신 존경하는 대전시당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참일꾼 최고위원이 되고자 앞자리에 이렇게 올라온 기호 2번 윤호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선 끝난 뒤에 꼭 있었어야 할 일 한 가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힐링의 정치, 치유의 정치입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과 상처 서로 쓰다듬어주고 다시 한번 우리 손잡고 당을 살려보자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 모습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민주당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동지의 실패와 아픔까지 사랑하고 격려해온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 없었다면 사전 5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보 노무현의 지역주의 깨뜨리기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일수록 동지애로 뭉치는 우리 민주당의 전통을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살려주실 것을 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화합 없는 혁신은 분열을 낳습니다. 혁신 없는 화합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혁신과 화합을 균형 있게 이뤄낼 자신이 있어서 저 윤호중 여러분께 저를 최고위원회에 보내주신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두 혁신 말씀하십니다. 주류가 비주류되고 비주류 주류되면 그것이 혁신입니까? 현재 있는 계파를 다 해체하고 나면 새로 계파는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48%의 국민 지지를 뒤로하고 당을 작게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혁신일까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진짜 혁신은 우리 민주당을 정의로운 민주당, 21세기형 대중정당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차별, 이것부터 없애겠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정의롭고 공평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당원의 역할을 높이고 당원을 강구해서 국민과 항상 소통하는 21세기형 대중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연간 10시간 이상 당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일반 생활정치 지역 일꾼을 양성해서 지역위원회부터 21세기형 대중정치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당 재정의 20%를 지역위원회 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원래와 취약지역 우리 충청, 강원, 영남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지도부와 국회의원만 생활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위원회가 아니 우리 당원 모두가 생활정치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고 사랑하는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윤호중 26 젊은 나이에 우리 당의 최말단 당직인 기조실 간사를 시작으로 사무총장까지 정말 밑바닥에서 임명직 최고직까지 올라온 정말 당을 위해서 안 해본 일 없고 죽어라고 당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당이 길러주신 저의 모든 능력, 모든 정성을 민주당을 살리고 이 당을 당원이 굳게 뭉치는 주권 정당을 만드는데 그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열심히 지역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이서령 위원장님, 강내구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또 선배별 의원님, 전 의원님께도 감사하다, 축하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은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보다 더 전략적인 사고가, 또 혁신적 사고를 실천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충청권에서 강력 단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우리 문재인 후보는 거의 대등한 선거를 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대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을 살렸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곳 대전에서 치를 서대로 하나 나씩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종혁대는 부산에서 28살 나이에 민주당으로 시작했습니다. 15대 국회에서 15% 득표를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16대 국회에서 17.5%의 득표를 하고 두 번째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종혁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17대 총선에서 39.2%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18대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의 득표로 재선을 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1%로 3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의 득표에서 58.2%의 기적의 득표를 얻은 저 종혁대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진 정책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당원동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종혁대 자신이 있습니다. 저 종혁대 민주당을 혁신하고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기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저 종혁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홈런이 필요할 때 4번 타자로 나선 정부조직 협상 승리의 선봉장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엉망입니다. 공약은 빈말이고 여론도 무시합니다.
며칠 전 과학벨트도 나 몰라라 하겠다며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핥혔습니다.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과 맞서고 박근혜에 맞서서 이 과학벨트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온갖 실정을 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우리 서민들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에서 패했고, 그리고 지난 10년 전 노무현 찍었던 지금의 50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우리는 처음 쥐어본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서로 패를 나누어서 권력 다툼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의자에서 길을 찾았고 호사한 음식점에 앉아야 고급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귀족 정치의 때가 우리에게 잔뜩 끼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야당 귀족주의 문화와 풍토를 청산하지 않고서 민주당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려운 국민들이 찾던 민주당 당사 앞에는 국민들은 없고 경찰만 있습니다. 국민들이 없는 민주당,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의 모습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당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생각납니다. 갈 데 없다고 눈물 짓던, 홍준표가 믿고 새누리당이 믿다고 눈물 흘리던 그분들, 그것이 바로 2013년 민주당의 현장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부터 확 바꾸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안락한 국회나 중앙당이 아닌 국민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열겠습니다. 몰락해가는 골목 상권, 영세민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농토를 갈아엎은 농민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한숨 짓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엽시다. 그 현장에 국민을 일일 당대표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기득권과 싸웁시다. 중앙당과 각 시도당 완전히 개혁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위원회를 주요 기구로 들고 인력과 재정을 최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이름을 풀뿌리 정치센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역 일꾼을 구하고 키우고 그 키운 지역 일꾼으로 공천하는 것이 제대로 된 풀뿌리 정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것이 혁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단한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조직 협상 52일 동안 박근혜의 오만에 맞서서 우리는 단단한 대우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처음으로 박근혜를 꺾고 우리가 대선 패배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단단하게 뭉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승리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다 하는 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정부조직 협상 승리의 선봉자인 이 우원식이 다시 민주당의 선봉장으로 나서서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고 현장의 깃발을 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전은 모두가 알듯이 대한민국의 허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현역 의원 3분, 또 구청장님, 또 위원장님,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우리나라의 허리이며 중심인 대전이 민주당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전 충청도에 사유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제 집사람과 장모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동다리, 중구 문창동, 제 처갓집입니다. 대전은 제2의 저의 지역구입니다. 대전은 30년 동안 저에게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대전이 지금 목탁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과학벨트 아닙니까?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대전을 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벨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로 삼았던 윤진숙 장관 기어코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미창과부 장관, 방통위원장 임명됐습니다. 대전의 과학벨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선의 짐으로서 역사에 죄를 짓다고 말을 합니다만 과학벨트에서 봤습니다. 진주의료원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남도의회에 항의 방문한 우리 당 김용익 의원이 경찰의 제지에 막혀 의회 방문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중표산성이 맞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 장악, 언론 해직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민주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준비된 여성 대통령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당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 우리 미래의 역사를 책임져야 하는 야당입니다. 야당이 잘 돼야 하는 것, 이건 역사의 책임이고 역사적 소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사실 있습니다. 개파 없애야 된다고 모두 다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파 없습니다. 저는 당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개파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가 어떤 개파에 속하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에 서 있고 지역과 거리와 골목에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과 인사가 결정돼야 합니다. 개혁안은 매년 나왔고 그 개혁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모두 동의합니다. 정치와 정책 한꺼번에 가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저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누가 해야 되는가? 너는 할 자격이 있는가? 물으셔야 되고 저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앵커였고 기자였습니다. 언론의 기본 원칙, 언론 자세에 따라 MB를 비판하다가 4년 전 MBC에서 쫓겨났습니다. 원세훈이 사찰하고 광고주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MBC 광고 다 드러냈습니다. 좋은 자리로 저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원에서 대변인으로 왔고 험한 지역구 영등포을에 출마해서 3선 여당의 사무총장 그리고 박근혜 오른팔 권영세를 꺾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택에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이번에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읍에서 국회로 출퇴근하는 유성엽입니다. 제가 정읍 출신입니다만 저는 가끔 제가 혹시 대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저는 계보가 없습니다만 이상민 계보 아닌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엊그제까지 우리 이상민 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교과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배님만 혼자 가느냐, 저도 같이 가게 해달라. 그래서 저도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과 함께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계보 맞죠? 과학기술의 메카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과 손을 잡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심각한 위기입니다. 총선 대선의 패배에서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류는 비주류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비주류는 주류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의 소재를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어느 후보님께서 치유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난 총선 대선 패배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 책임이 더 큰 분들이 그래 총선 대선 치르고 나서 보니까 패배하고 보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 더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솔선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만 부족했냐? 너만 잘못했냐? 우리 다 같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치유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책임을 질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을 확 바꿔야만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야무야로 봉합하고 그저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지고 민주당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4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전당대회를 치고서는 민주당이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고쳐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당명도 민주당이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혁혁한 공적을 쌓았습니다만 민주당 내부는 민주적이지가 못합니다. 지도부 독재 체제가 현재 민주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당원들에게 확실하게 돌려줘야 합니다.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기본을 민주당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분권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라는 그런 대로 분권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중앙당 과부 지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을 시도로, 시도보다는 신당으로 민주당의 중심을 이동해야 민주당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저 유상엽은 민주당의 민주화와